번아웃 증후군은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증, 분노,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1.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력과 실증을 느낀다. 2.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다. 3. 회사에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 4. 자기 전, 일어난 직후의 출근 생각으로 매우 피곤하다. 5.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소극적, 방어적이다. 6.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실수할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힌다. 7. 상사, 동료에 대해 전에 없이 짜증, 불안이 많아졌다. 8. 마음의 여유가 없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그 시작을 알리는 몇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초입에 있는 분들이 잠을 자도 푹 못 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항상 피로감을 어깨에 얹고 다니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전에 없던 감정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사소하게 넘겼던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나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정반대로 좋아했던 일에도 아무런 흥미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놓이곤 합니다. 총명하던 사람이 깜빡깜빡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입맛이 없어지는 것도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젓가락이 가질 않고 딱히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명백히 내가 너무 지쳐있다는 시그널이지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지쳤는데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살 텐데 뭐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잖아, 몇 달만 참아보자, 이렇게 버티면서 번아웃의 명백한 시그널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의 몸은 이렇게 눈치 없는 주인에게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주인, 너 진짜 지쳤고 진짜 괜찮지 않아? 조치를 취해? 라고 말이죠. 메시지는 감정적 단계를 넘어 신체적 신호로 나타납니다. 감정적 피로감을 넘어서 신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환경 때문에 번아웃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카톡 지옥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24시간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퇴근했는데도, 휴가 중인데도, 심지어 시차가 나는 해외에서 여행 중인데도 급한 연락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도록 환경이 강제하니 번아웃이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흐릿하면 번아웃은 가속합니다. 복잡다단한 인간관계와 현대 사회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 역시 번아웃을 심화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경쟁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셀프 채찍질을 하며 몰아세우게 되곤 하니까요. 첫 번째, 바꿀 수 있다면 환경부터 바꿔라.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번아웃을 심화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퇴사가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휴직이 될 수도 있고, 장기 휴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환경은 어제와 똑같이 번아웃을 심화하는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당장에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선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 속으로 자신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움직여라. 번아웃 증후군은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번아웃에 저항하는 에너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본격적인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심시간에 하는 10분 산책 정도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는 1시간 정도 땀을 흘리는 격렬한 운동을 해보세요. 세 번째, 마음 챙김을 배워라. 명상, 기도 등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리콘밸리에서 마음 챙김은 이미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번아웃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네 번째, 잘 먹고 잘 자라. 기본이지만 그만큼 가장 핵심적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꼭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간편하게 챙기더라도 되도록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라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해보세요. 수분 섭취도 무척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분 섭취량이 불과 2%만 떨어져도 에너지 수치는 20%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하네요. 수면 시간은 하루 7에서 8시간 반드시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됩니다. 7에서 8시간이 좋습니다. 주말에도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 디지털 디톡스 하라. 특히 퇴근 시간 이후에는 메신저를 멀리하세요. 직장 동료의 일상이 노출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끊어보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번아웃 증후군은 우리가 지나치게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때문에 심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디톡스함으로써 퇴근 전과 퇴근 이후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보세요. 지금까지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